여러분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음식이 사실은 내 몸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날 밤 이유 없이 숨이 가빠서 잠에서 깨고 가슴이 답답해. 창문을 열어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오늘따라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증상은 노화가 아니라 몸속에서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삶의 방향을 되돌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검사 수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몸이 힘들까요? 의사는 괜찮다는데 왜 숨이 차고 다리가 붓고 밤에 잠이 안 올까요?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고 수천 편의 연구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병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 무너지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통증도 없는데 콩팥이 왜 문제냐고 말입니다. 바로 그 점이 콩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은 60세 이후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병이 없어도 약을 많이 먹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노화의 흐름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걸러내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생활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의학계에서는 이것을 조용한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한계치를 넘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이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다, 자연식이다, 비타민이 풍부하다. 이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대상과 시점입니다. 젊은 몸에는 약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노화된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 너무 쉽게 지나쳐 왔습니다. 왜 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병원은 이미 망가진 다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망가지기 전에 멈추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있고 예전보다 숨이 차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밤에 누우면 괜히 답답해지는 이런 변화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노화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수분과 전해질 균형의 붕괴입니다. 쉽게 말해 몸속 청소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과일을 더 먹고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더 마시고 몸에 좋다는 즙과 주스를 챙겨 마십니다. 이 선의가 아이러니하게도 콩팥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그 습관, 정말로 지금의 몸에 맞는 선택일까요?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더 이상 막연한 믿음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콩팥을 힘들게 하는 선택만큼은 분명히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조심해야 할 선택과 지금부터 바꿔야 할 기준, 그리고 늦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차분히 말씀드릴 겁니다. 이건 공포를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희망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약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60세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도 과일 많이 먹었고 물도 많이 마셨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60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은 겉으로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부터 신진대사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지고 염증 반응은 더 쉽게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장기가 바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피를 걸러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능력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이 변화가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콩팥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망가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이 쉽게 붓고 숨이 예전보다 차고 피곤이 잘 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적응 실패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는 수분을 많이 마셔도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태가 달라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상태를 역과 여력의 감소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수분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자연식은 무조건 안전하다. 이 믿음이 바로 핵심 문제입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과일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과 당분 그리고 수분입니다. 젊은 콩팥은 이것을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콩팥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배출이 지연됩니다. 그러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균형이 무너집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이를 축적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몇 달, 몇 년이 쌓이면 결국 한계를 넘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해서 피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증상이 있어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수치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더 안심합니다. 하지만 수치는 항상 뒤늦게 변합니다. 몸이 먼저 무너지고 수치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기존 건강관리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병원 중심의 관리는 이미 문제가 드러난 이유를 다룹니다. 하지만 습관 중심의 관리는 그 이전을 다룹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수많은 데이터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식습관의 조정 문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선택이 10년 전의 몸에 맞는 선택인지 아니면 지금의 몸에 맞는 선택인지 이제는 구분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충격을 받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건강을 위해서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매일같이 반복해온 선택들이 어떻게 콩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름만 되면 냉장고에 시원한 과일을 가득 채워두고 갈증 날 때마다 한 조각씩 꺼내 드셨던 경험이 있으시나요? 혹은 아침마다 건강을 챙긴다며 과일을 갈아서 한 컵 마시는 루틴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몸에 좋은 일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노화된 콩팥은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처리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음식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일치입니다. 콩팥은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걸러 노폐물을 정리하고 수분과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반복해서 들어오면
콩팥은 쉬지 못한 채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수분과 칼륨, 그리고 당분이 함께 들어오는 조합입니다. 많은 과일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이 조합이 60세 이후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콩팥의 배출 속도가 느려지면 몸은 남은 것을 저장하려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부종입니다.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어지고 얼굴이 부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지, 잠을 잘못 자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연구에서는 이런 부종이 단순한 생활 문제라기보다 이미 조절 능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숨이 차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빠집니다. 이 역시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수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분의 수분이 폐 주변으로 몰리게 되고 이때 호흡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통증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몸이 피곤하니까 과일을 더 챙겨 먹고 숨이 차니까 물을 더 마시고 기운을 내기 위해 즙이나 주스를 추가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콩팥 입장에서는 휴식이 아니라 추가 업무가 됩니다. 특히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습관은 콩팥에게 가장 힘든 방식 중 하나입니다. 씹어서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게 되지만 액체로 마시면 훨씬 많은 양이 짧은 시간에 들어옵니다. 콩팥은 갑자기 몰려오는 수분과 미네랄을 처리하느라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당분까지 함께 들어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콩팥 내부의 역과 구조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이 몇 달, 몇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낍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을 지치게 하는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반복되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몸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해지셨나요? 그렇다면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식은 시대와 몸의 상태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 앞으로의 선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불편함과 경각심을 주었다면 지금부터는 분명한 방향과 희망을 드리는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먹어야 합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입니다. 연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노화된 콩팥의 부담을 덜 주면서도 회복을 돕는 선택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기준을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콩팥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몸 전체의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선택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이해하셔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을 보호하는 음식의 핵심은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덜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처리 부담은 낮추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줄여주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특정 미네랄이 적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재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고 속도보다 리듬입니다. 과거에는 몸에 좋은 것을 몰아서 먹는 문화가 있었다면 지금은 몸이 처리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공급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식후 1시간이라는 시간 개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공복에 들어오는 자극은 젊은 몸에는 활력이 될 수 있었지만 노화된 몸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돕는 선택의 첫 번째 원칙은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콩팥이 받는 스트레스는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하루 총량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공통된 메시지는 적당함입니다. 아무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이라도 과하면 다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하루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범위를 넘기지 않는 것이 회복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는 씹는 행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씹는 행위는 소화의 시작이자 흡수의 조절 장치입니다. 충분히 씹지 않으면 영양소는 급격히 흡수되고 그만큼 콩팥의 부담도 커집니다.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상승 속도와 미네랄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함께 먹는 조합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단백질, 유제품, 특정 약물과의 간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민간 상식이 아니라 실제 연구에서 확인된 흡수 경쟁과 대사 경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원칙은 매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유연함입니다. 몸은 매일 조금씩 상태가 다릅니다. 어제 괜찮았다고 오늘도 무조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의 반응을 살피고 붓기나 피로가 느껴지는 날에는 양을 줄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대화하는 식습관입니다. 콩팥은 공격해서 좋아지는 장기가 아니라 쉬게 해줄 때 회복의 기회를 얻는 장기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선택을 바꾸면 콩팥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나빠지는 흐름은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조정한 그룹에서 콩팥 기능의 악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다는 보고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방향을 멈추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준을 바꾸고 속도를 늦추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정보였다면 이제는 결심을 위한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바꿔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과 망설임은 정상이며 동시에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연구를 살펴보면 행동이 바뀌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서는 복잡한 설명을 모두 내려놓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5가지 기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은 약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잘 먹었다고 내일도 똑같이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상태에 따라 양과 선택은 달라져야 합니다. 둘째, 식후 1시간이라는 시간을 지키십시오. 이 간단한 원칙 하나만으로도 혈당과 미네랄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루 총량을 넘기지 마십시오.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도 과하면 다시 부담이 됩니다. 넷째, 씹는 속도를 늦추십시오. 천천히 씹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의 처리 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다섯째,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붓기, 피로, 답답함은 나이가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지금보다 훨씬 안정적인 흐름으로 몸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연구 사례 속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공통된 장면이 있습니다. 선택을 바꾼 사람들은 갑자기 젊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가 조금 덜 힘들어졌고, 밤잠이 조금 더 편안해졌고, 숨이 차는 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실제 모습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무너지던 흐름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 멈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투석실로 향하던 길이 공원 산책로로 바뀌고 병원 일정이 약속이 아닌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준을 바꾼 결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열었을 때 무엇을 꺼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한 숟갈을 덜 먹는 선택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의 몸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이 선택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여전히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